오늘은요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동태는 제가 문제 위주보다는 일단 원리 위주로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동태는 문제보다도요 우선 원리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원리 위주로 계속 좀 나가겠습니다.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4형식까지 배웠고 오늘은 오형식입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오형식 문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보로 이루어진 것이 오형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항상 해석할 때는 이 목적어와 목적보는 반드시 무슨 관계로 해석하라고 그랬습니까? 주어 동사 관계로. 즉 해석하면 주어는 동사입니다. 목적어가 목적보하도록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가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동태가 되면은 우선 수동태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목적어가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동사가 비동사 플러스 pp로 가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적어줘야죠. 플러스 목적보. 그 다음에 주어는 뭐로 처리합니까? by로 처리하죠. 이렇게 되는 것이 일단 기본적으로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입니다. 오형식 문장의 수동태. 자, 그러면 우리 이 목적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보죠. 이 목적보는 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있었어요? 형용사 있었죠? 형용사.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가 목적보로 나온 경우를 볼게요. 그래서 주어는 동사하다, 목적어 형용사하도록. 그렇죠? 이렇게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 목적보가 될 수 있는 자리에 일단 형용사를 넣은 거예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적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첫 번째 형용사도 한번 넣어보고 두 번째 뭐도 있습니까? 명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도 있냐면 투부정사도 있고 이 목적보에 갈 수 있는 거 보는 거예요. 투부정사. 그 다음에 원형 부정사도 있죠. 원형 부정사. 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교재는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부터 나왔지만 우리는 형용사부터 한번 봅니다. 형용사부터. 자, 거기 있는 예문 보면은 능동태 문장 I considered him ingenious. I considered him ingenious. 자, 우리 consider 하면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죠. 동사의 성질을 잘 아는 것이 여러분들 영어 향상의 지름길이라고 했어요. 오형식 동사로서 얘가 주어고 나는 고려했다. 나는 생각했다. 목적어가 목적보호라고. 얘가 지금 목적어고요. 목적보호로 ingenious란 뭐가 왔습니까? 형용사가 온 거예요. 오형식 문장으로서. 보통 뒤가 OUS로 끝나면 형용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이 수동태로 가겠죠? 수동태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목적어가 주어가 되죠. he. 그 다음에 지금 시제 과거죠? 그러면 he was 뭐가 되겠습니까? considered가 되겠죠. considered. 그는 고려하는 게 아니라 나는 요번에 능동적으로 고려했지만 그는 고려되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게 뭡니까? ingenious예요. 그 다음에 주어는 by m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적보로 형용사가 나온 경우에 뭡니까? 수동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다 가로를 치게 되면은 여기는 형용사가 아니라 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말로 해석을 해볼게요. 그는 고려되었다. ingenious는 천재적인 이런 뜻이죠. 천재적인이라는 형용사가 우리나라 말로 어울립니까? 천재적인 것으로라는 부사가 어울려요. 당연히 부사가 어울리죠. 그렇죠? 우리나라로 해석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영리한이 아니라 영리하게 고려되다. 마치 부사가 답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다 부사 쓰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왜? 능동태에서 지금 he와 ingenious는
능동태 문장에서 무슨 관계였어요? 목적어, 목적 보호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ingeniously라고 부사로 쓴다는 얘기는 이 목적 보호 자리에 뭐 쓴다는 얘기예요? 부사를 쓴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야. 제가 목적 보호 자리에는 절대 부사가 올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ingenious가 맞지, 뒤에다가 ly를 붙이는 ingeniously, 부사가 절대 올 수 없어요. 왜? 얘는 원래 능동태 문장에서 뭐였기 때문에요? 목적 보호였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 요거 여러분 꼭 이해를 일단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만.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거를 보느냐? 이 목적 보호 자리에 명사가 오는 경우를 보죠. 명사 오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명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목적 보호 자리에. 그러면 주어는 동사다, 목적어가 명사라고. 거기는 문장 보세요. They think me a medical doctor. 이렇게 돼 있어요. me a medical doctor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요 think라는 동사를 보자마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문장을 보자. 아, think가 목적 보호도 취하는 오형식 동사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가 목적 보호라고, 이렇게 오형식으로 쓰이는 동사구나라는 걸 여러분들 느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의사라고. 수동태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me가 앞으로 가죠. 그러면 I가 왔고,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I am 생각되는 거죠. think, thought니까 I am thought.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a medical doctor 이렇게 가면 되겠죠. 주어는요, 구워 먹던 삶아 먹던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고, 그래서 I am thought, 나는 뭡니까? 생각되어진 거죠. medical doctor라고. 사실 I와 medical doctor는 전생에 무슨 관계였어요? 능동태일 때 전생에 목적 보호 관계였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목적 보호 자리에 뭐가 온다고요? 투부정사가 오는 경우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많이 얘기했지만 오형식 문장의 가장 전형적인 오형식 문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오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경우라고 그랬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오형식 문장입니다. 투부정사가 오는 것이. 투부정사가 오는 것이. 자, 우리 한번 예문을 들어보죠. I forced him to finish the project in time 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적어보면 I forced. 이 force라는 동사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로서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죠. 이 force는요, 강요하다는 뜻으로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입니다. 오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I forced him to finish the project. in tim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동태로 갑니다. 수동태로 가면은 첫 번째 목적어를 주어로 뺍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나가서 he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시제가 과거니까 he is가 아니라 he was가 되겠죠. he was. 그리고 forced가 가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를 앞으로 내세웠고 그 다음에 동사를 수동태로 바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 적어주면 되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To finish the project in time. 그 다음에 by m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 해석하면은 나는 강요했다. 목적어가 투여하도록, 그가 끝내도록 뭐를요? 프로젝트를 in time 제때에. 두 번째 문장은 뭐야? He was forced예요. 이번에는 그가 능동적으로 강요한 게 아니라 강요당한 겁니다. 즉 그는 강요되었어. 뭐 하도록요? to 이해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보통 be forced to 하면은 그냥 하나의 수어로 외우죠.
to 이해하도록 강요되다라고 하나의 수거로 외우는데 사실 이 앞에 있는 he와 이 뒤에 있는 to부터 in time까지는 서로 무슨 관계였습니까? 전생에. 우리 전생에 무슨 관계였었어요? 목적어, 목적 보호 관계였어요. 근데 얘가 이렇게 하나의 수거로 외우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우리 be expected to 동사 원형 이것도 be expected to를 to 이해하도록 예상되다, to 이해하도록 기대되다라고 외우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 앞에 있는 주어와 이 to 이하는요 전생에 무슨 관계였냐면 주어 동사 관계입니다. 다시 주어 동사가 아니고요. 얘하고 얘는 전생에 무슨 관계입니까? 목적어, 목적 보호 관계였어요. 간단하게만 얘기해 볼게요. 제가 빨리 I expected her to earn은 벌다라는 뜻이죠. 얻다 more money. 이 문장을 송태로 이 expect도 마찬가지로 force와 같이 이렇게 쓰인다는 거예요. 이런 동사의 성질을 잘 알아두셔야 되죠. 목적어단 토용사를 취하는 오형식 동사라는 얘기예요. 자, 이걸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She was expected가 되겠죠? expected. 그 다음에 to earn more money가 되는 거죠. 그래서 be expected to가 나오지만 사실은 이 she와 요 이하는 무슨 관계입니까? 얘하고 얘의 관계죠. 목적어, 목적 보호 관계였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문장을 보는 능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원형 부정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자, 원형 부정사 이제 보겠습니다. 어느 때 우리가 이 목적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가 온다고 배웠죠? 여기에 to 부정사가 아니라 원형 부정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원형 부정사가. 어떤 경우에 옵니까? 제가 거기다 적어놨지만 우선 원형 부정사는요. to가 생략된 동사 원형을 원형 부정사라고 합니다. 이때 원형 부정사는요. 요 동사에 달린 거예요. 이 동사가 무슨 동사요? 사역 동사나 지각 동사일 때는 to가 생략된 원형 부정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우리 made가 사역 동사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그 문장 갖고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 made. 자, I made him. 그 다음에 finish the project. 뭡니까? on time. 이런 문장이 있다고 보죠.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꿉니다. 우리 지금 made는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 보호로 보통은 투부정사가 나오는 게 맞으나 to가 생략 때 뭐가 나왔습니까? 원형 부정사가 나온 거예요. 해석하면 나는 시켰다.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도록 그가 finish 끝내도록이야. 즉 finish의 주체는 얘가 되는 겁니다. 그가 끝내도록 뭐를요? 프로젝트를 on time 제때. 이 문장의 수동태로 가게 되면은 일단 he가 앞으로 나가죠. 앞으로 나갔습니다. 동사는 과거형이니까 he was가 됩니다. 그 다음에 동사 made의 과거분사는 뭡니까? made예요. make, made, made이기 때문에 he was made가 되는 거예요. 그는 시키면 다 한 거죠. 그쵸? 시키면 다 한 거야.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거 그대로 적어주면 되죠. 요게 남았네. 그쵸? 요게 남았으니까 뒤에다 갖다가 finished. finish the project on time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지금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는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는 제가 뭐 취급한다고 그랬습니까? 일반 동사 취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얘도 동사고
얘도 동사죠. 저번에 우리 동사와 동사를 맞닥뜨릴 수 없다 그랬어요. 그때 뒷동사를 투부정사는 ing로 바꾼다라고 배웠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to가 원래 있었죠. 이 to가 앞에 동사와 뒤에 동사를 중재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역동사가 수동태가 되면은 to가 반드시 살아나요. 왜? 동사와 동사를 중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해석하면 그는 he was made. 그는 시켜진 거죠. 뭐 하도록? to finish. 끝내도록. 그렇죠? 뭐를요? 프로젝트를. on time. 제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요. 우리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요거는 안 적고 한번 볼게요. 거기 예문 중에 I saw him finish the project in time 이라는 거 있죠? 그 문장을 보세요. 이 문장도 지금 saw라는 게 뭡니까? 지각동사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기 지각동사 할 땐 뒤에 뭐가 옵니까? to가 생략 때 동사 원형이 온다 했어. 그래서 나는 봤다 그예요. 그가 끝내는 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문장 수동태를 바꾸게 되면 he가 일단 앞으로 나옵니다. saw는 과거니까 수동태, 능동태 과거니까 수동태 과거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he was seen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inish the project가 붙는데 was seen이라는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즉 다시 얘기하면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는 일반 동사죠. 즉 일반 동사와 finish라는 일반 동사를 맞닥뜨려서 원래 능동태 finish에 생략되어 있던 to가 다시 살아난 거죠. 그래서 to가 들어간 거예요. 그죠? 숨어있던 1인치가 살아났다. 뭐 그런 TV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랑 비슷한 숨어있던 to가 다시 살아나서 문제 동사와 동사를 연결해 준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he was seen. 그는 본 게 아니라 보여줌을 당한 거죠. 뭐 하도록? to finish. 끝내는 것을. 프로젝트를 in time. 누구에 의해서? by me.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동사구의 수동태요. 동사구의 수동태. 자, 동사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동사구는 무슨 은평구, 구로구, 서초구 그런 구의 하나입니까? 동사구가? 그게 아니라 동사구는 우리 구라는 건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하나의 품사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배웠어요. 동사구도 마찬가지예요. 두 개 이상의 단어가 모여서 동사 역할을 한다 해서 동사구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문장 보겠습니다. They laughed at me. They 이 문장을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제가 수동태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라고 묻는 거는 이 문장에 목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묻는 거와 같은 거죠. 왜? 수동태 문장은 반드시 문장 내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목조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문장 내에서 목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냐면 요 미가 목조어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미가 목조어라고 얘기하는데 뭐의 목조어입니까? 하니까 레프의 목조어래요. 레프의 목조어는 아니에요. 만약에 레프의 목조어가 되려면 여기 있어야죠. 그렇죠? 여기 있어야 됩니다. 동사 다음에 나오는 게 목조어지 어떻게 한강 건너뛰어서 나오는 게 목조어입니까? 얘는 동사의 목조어가 아니에요. 목조어는 맞는데 전치사 at의 목조어입니다. 우리 전치사 다음에 나오는 명사도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목조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전치사의 목조어예요. 그러면 여하튼 간에 이 문장에서 뭐가 있어요? 목조가 있네. left at 동사구고, 그쵸? left at 동사구예요. 단어가 두 개 모여서 하나의 뭐를 했기 때문에? 동사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근데 얘는 목조어인데 at의 목조어입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자, 수동태로 한번 바꿔볼게요. 수동태로 바꾸게 되면은 우선 목조가 앞으로 나가야겠죠. 그러면 I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어떻게 됩니까? was. 동사가 수동태로 바뀌어야겠죠. 그래서 was lef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들이 웃었는데 이번엔 내가 웃음을 당한 거죠. 그렇죠? 내가 웃음을 누군가에 의해서 웃김을 당한 거예요. left.
그 다음에 이 at 생략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at 반드시 적어줘야 돼요. 왜? 여기에 지금 딸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주어는 by them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at의 존재 가치를 몰라요. 이 at의 존재 가치를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해석을 해보세요. 나는 웃김을 당한 거죠. 그들에 의해서. 이 at가 해석이 안 돼요. 해석하는데 필요도 없고 또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렇다고 전치사 다음에 또 명사가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오갈 때도 없다 생각하고 어때요? 얘는 말이 안 된다 해서 뺍니다. 그러나 얘를 빼게 되면 이 문장을 다시 능동태로 돌릴 때 이 I가 갈 자리가 있습니까? 원래 at의 목적어가 뭐였어요? I였죠. 이 I가 앞으로 나가서 주어가 된 거예요. 얘를 빼버리면 능동태로 갈 때 이 I가 갈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They left me가 되는 거예요. They left me. They left me라는 문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는 않아요. They left at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at은 어떻습니까? 절대 생략하면 안 돼요. 이게 바로 동사 구의 수동태입니다. 자, 거기 있는 거 하나만 더 볼게요. They agree upon. upon은요, they agree upon은 어느 어디에 동의하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그 계약에 동의했다고요. 이때 the contract도 목적어예요. 뭐의 목적어입니까? 동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전치사 upon의 목적어예요. upon의 목적어입니다. 여하튼 the contract를 앞으로 빼면 the contract was agreed upon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때 upon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원래 upon의 목적어가 뭐였어요? the contract였죠. 얘가 앞으로 갔으니까. 누구에 의해서? by them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들이 있어요. 이런 동사들은요 절대 수동태로 만들면 안 돼요. This novel sells well. 셀은요 팔리다라는 나름대로 수동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를 수동태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능동태로 쓰더라도 수동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the orange peels. peels는 벗기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벗겨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벗겨집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죠. 잘. 해서 얘도 어때요? 수동태로 전환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오형식과 동사구의 수동태, 그 다음에 수동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